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자, 국어수다방이란 뜻은 국어와 관련하여 수다를 떤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국어 수능 문제 다 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관련해서 수다 떨면서 국어 수능 문제를 다 잡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방 이름입니다. 한은영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영상 수업으로 만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어수다방 입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은영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잘 골라보세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국어 시간,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시간에 보면 세 개는 확실하게 알아요. 오지선다 중에. 그쵸? 그런데 한두 개가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혼동이 되죠.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내가 선택한 것이 정답이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막 갈등했던 문제 중에서 선택한 것이 오답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자, 국어수다방 시간에는 이렇게 이걸까 저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 중 한은영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 쉽죠. 너무 쉬우나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지현이고 싶습니다. 저도 김다미, 김수미, 누구지? 라고 하고 봤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공효진이네요. 그쵸? 자, 이것처럼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면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무실에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은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은 했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개학이 되어서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사진으로만 먼저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대시 편을 수업을 합니다. 자, 현대시의 첫 번째 봤더니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다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소월님의 님의 노래, 그 다음에 한용운님의 수의 비밀이라는 두 작품이 나옵니다. 자, 수능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문학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가를 보는 것입니다. 작가를 봤더니 김소월과 한용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를 왜 먼저 봐야 하느냐 하면은 그 작품에서 작가를 알면 반 이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꼭 먼저 봐라. 김소월과 한용운님의 작품이 첫 번째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분석을 먼저 할게요. 자, 그리운 우리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이라는 뜻은 결국은 님이 없으니까 그립겠죠, 지금. 그쵸? 님이 없네요. 님이 부재.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그랬습니다. 자, 님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불러줬던 노래인가 봐요.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변치 않고 늘 님이 내 마음에 가슴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님의 노래는 이 시에서 내가 힘들 때 님의 노래를 들으면 내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노래는 의미 없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그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발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맑은 노래는 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그쵸? 그런데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라고 하면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데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 연을 다 주고 공감각적 심상이 이미지가 있다 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구별해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맑은 노래 청각적 심상이라고 했는데 공감각적 심상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맑은 발문에서 여기 전체를 다 두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맑은 노래에 그것이 내 가슴에 젖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청각을 촉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맑은 노래는 청각적 심상이다 이렇게만 끝내버렸다면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다 다져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1년은 결국 화자의 가슴에 남아있는 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연 가겠습니다. 자, 2연을 갔더니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긴 날 시간적 배경, 문 밖 공간적 배경, 거기에서 들어요. 그리운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1년에서는 맑은 노래였는데 2년에서는 고운 노래네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EBS 문제에서 지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해지고 밤들고 저물도록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뭔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유사통사 구조라고 말하면서, 자, 해지고 저물었고 밤이 됐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적 흐름 드러나고 있죠. 하루 종일 님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연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님의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년 빨리 넘어갈게요. 자, 고이도라고 했습니다. 고이도 편안하다, 순탄하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이 흔들리는 노랫가락. 자, 노랫가락이 흔들리네요. 공감각적 심상 여기도 드러나죠. 그쵸? 청각을 시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잠은 그만이나 잠이 깊이 들어요.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든다라는 뜻이니까 님의 노래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고적한, 자, 고적한, 외롭고 쓸쓸한, 자,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지금 심리가 어떻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적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잠자리에 홀로 누웠어요. 외로우니까 외롭죠. 지금 혼자 있어요. 님이 없으니까 외롭네요. 자,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포스근히, 자, 이거는 포근히라는 뜻인데 그거를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김소월은 전통시를 많이 썼죠. 3434, 3543 이러한 시조 율격을 많이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7호조를 지켰습니다. 내 잠은 포스근히 잠이 들어요. 자, 다른 데에는 3, 4, 5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냥 7, 5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434라는 34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포근히를 포스근히로 바꿨으니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년은 결국 님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위로와 안정감입니다. 자, 님의 노래가 되게 맑았고 고왔고 그 다음에 편안했죠. 여기 고이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잠이 포스근히 들었다. 그 님의 노래가 포근하게 들려와서 내가 지금 포근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님의 노래와 함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3년.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사연. 자, 사연 열자마자 바로 그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뜻은 결국은 앞의 내용하고는 달라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현실을 다시 자각하게 됩니다. 시상전환이 옵니다. 자, 그러나 잠이 자다 깨니까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렸대요. 자, 들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렸다. 자,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자다 깨서 났더니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이 깨고 나니까 님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현실 재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허무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볼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또 똑같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사한 구조로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7, 5조. 7,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이렇게 7, 5조의 민요적 유격을 지킨 김소월 시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결어미 유를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잃어버려요, 말아요 이러면서 운율 형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성적이죠. 왠지 문 밖에서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김소월 시는 여성적 어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연입니다. 잠이 깨고 나니까 님의 부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고 그렇게 너무 기다리고 님을 그리워했는데 잠이 깨고 나니까 허무하게 님이 없네요. 현실 재인식하면서 마지막 님의 부재를 다시 깨닫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님의 노래 김소월 작품이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잠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민요적 율격이죠. 7호조. 다른 데는 3, 4, 5조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종결어미 유를 사용했습니다. 운율 형성되고요. 유사통사 구조로 화자의 정서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님의 상실, 부재, 이것 때문에 서럽고 아프고 그러면서 여성적인 느낌으로 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이라는 것은 1년에서는 시간과 장소씩 계속 들리다가 3년에서는 그것이 그 님의 노래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연에서 그러나 님이 부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외롭고 절망감, 허무감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소월의 님의 노래였습니다. 핵심 정리상 잠깐 기록하는 시간 줄게요. 기록해 볼게요. 기록하면서 잠깐 적으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노래, 나에게 위안이 되는 노래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요즘 여튼 요즘 힘든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아 그래 힘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볼게요. 적으면서 들어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왠지 편안하고 그래, 잘 걸어왔어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노래여서 위안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안되는 노래가 있겠죠?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는 노래가 뭔지 그것도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 한용운님의 수의 비밀입니다. 자, 한용운님 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시기가 우리가 일제하의 작가라고 했는데 일제하 속에 100주년 기념이 이제 되는 해고 그래 였죠. 작년이 19년이. 그래서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용운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나라의 개혁과 독립, 계몽운동 등을 이끄는 불교계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의 권유로 대경성 선사도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독립선언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은 독립만세 3장으로 조선의 독립국가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 강탈이 연행될 때도 한용운 선생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조선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일본인인 너희가 어찌 감히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이냐. 나는 할 말이 많다. 나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 한용운 선생은 감옥 안에서 조선 독립에 서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쓴 글에는 조선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와 민족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이 글은 독립신문 1919년 11월 4일자 부록으로 세상에 공개되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일본 법정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선생은 옥에서 나온 후에도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강연회를 열어 젊은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자극했습니다. 1926년에 시집 임의 침묵을 발간해 문학으로 독립을 기원했습니다. 1927년에 시간회에 참여해 수원수의원으로 이중 수요를 시켰습니다. 1931년에 조선불교 청년동맹 활동으로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에 힘썼습니다. 1944년 조선의 독립을 겨우 1년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이미 66세의 노인이었고 건강도 아주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몸을 돌볼 겨를 없이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한겨울에도 늘 찾던 방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선생에게는 일본에게 빼앗긴 온 나라가 감옥 같았습니다. 독립을 찾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듯 하겠다는 결심대로 선생은 한 번도 자신을 편히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겨우 1년 앞둔 그해 6월 한용운 선생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선생을 그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남긴 시 님의 침묵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구절처럼 사람들은 떠나간 선생을 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깊이 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용우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물론 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한용우님은 결국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작품을 볼 때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용우님 시 본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당신. 자, 한용우님에서는 당연히 연인, 조국, 부처, 절대자, 진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중에서 하나만 몰아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국으로 보겠습니다.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입을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자, 이 당신이 입을 옷은 화자가 당신께 보내는 어떠한 정성, 사랑, 징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옷이 뭐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심의와 도포, 자리옷은 신분이 높은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지었어요.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랬으니까 옷을 만들었으니까 화자는 여성일 거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짓지 아니한 것은, 다 그 옷을 짓지 아니한 것은, 옷을 다 만들지 아니한 것은 뭐가 있냐?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 중에 수는 아직 다 놓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를 다 아직 놓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렸겠죠. 그쵸? 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될 거고 수를 놓으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거겠죠. 자,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이다. 아까 한용우님의 수의 비밀, 이 수가 수놓다입니다. 자수 놓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님의 옷을 만드는데 그 님의 옷 중에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 왜 아직 마무리 짓지 않는 걸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다시요. 놓았습니다.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수 놓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맨 뒤에 뭔가 상대방을 존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태도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용우님의 당신은 조국입니다. 조국을 되게 존중하고 높이 당신이 조국 광복이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당신의 옷을 지금 내가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1년 결국 님의 옷을 지으면서 뭔가 수 놓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연으로 갔더니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자,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계속 주머니를 만지락 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주머니를 만들면서 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죠. 자꾸 그 주머니를 만들다 놓아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좀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비밀, 어떠한 비밀이냐?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은 비밀이죠. 그쵸? 내가 왜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비밀 나왔습니다. 수의 비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비밀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비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거 너무 재밌죠? 흥미롭죠? 자, 한용우님의 비밀은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는데요. 자, 수를 놓는데 수는 언제 놔?
그쵸?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논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뭔가 힘들 때 술을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뭔가 하는 행동이 있죠. 그쵸? 여기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놓으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나? 그럴 것 같죠? 현실이 힘들 때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이래며. 그러면 나는 금실이네요. 자,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은 수놓는 금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수놓는 그 구멍을 바늘구멍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옷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옷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사랑을 완성해 가는 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그렇게 완성된 주머니 속에 맑은 노래가 나온대요.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요. 자, 이 맑은 노래 누가 부르는 거죠? 님이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맑은 노래가 들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든 것을 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술을 놓으면서 자기 정화의 과정도 거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마음이 힘들 때 술을 놓는다 이네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수놓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갑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 이 말은 뭘까? 자, 일단 보물을 볼게요. 보물은 뭔가 님을 빛나게 해줄 거. 우리 뭐 다이아 반지하면 막 뭔가 빛나 보인다 이런 거겠죠. 님을 빛나게 해줄 물건인데 가치 있는 존재. 한용우님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뭘까요? 그쵸? 독립이겠죠. 조국 독립. 이것이 아직 없어서 주머니에 넣을 만한 그 조국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완성하고 있지 않는 건가 봐요. 그쵸? 자, B.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되게 막 복잡한 것 같죠? 자, 왜 그러냐라고 볼게요. 일단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뭔가 행위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래.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언제, 왜 짓고 싶어요? 왜 짓지 않는 걸까요? 자, 짓고 싶다. 그런데 짓지 않는다. 역설적이죠. 모순됐죠. 나는 짓고 싶은데 소망이죠. 다 짓지 않는 것은 현실에 어떠한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현실의 괴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정리하면 왜 짓고 싶었어요? 아까 주머니를 지을 때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쵸? 님을 기다리면서 술을 놓는 행위가 나는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화 시간, 이 수 짓는 것을 계속 짓고 싶어요. 그쵸? 왜냐? 술을 놓으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을 생각하면서 술을 놓는 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기 때문에 다 짓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했잖아요. 아직 보물이 없습니다. 조국 독립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나는 다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술을 그럼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힘들 때 술을 놓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내가 그게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술을 놓으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술을 아직 완성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주머니에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완성하지 않는 겁니다. 조국 독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를 완성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술 놓는 행위를 통해서 조국 독립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놓으면서 나는 그 조국 독립을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연 술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나왔고, 수 놓는 과정의 의미, 당신의 조국 독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안정, 그 술을 놓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의 비밀까지 됐습니다. 자, 나번 정리할게요. 자, 먼저 경어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사랑, 표현, 재회, 기대감,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징적 소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되었다. 마음에 힘든 거를 수놓는 행위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됐고, 마지막으로 결국 당신은 내 옷을 짓는다는 것은 님에 대한 사랑으로 재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다. 그 과정에 수 놓는 거는 사랑을 드러내는 어떤 의지적 행위죠. 내가 그 수를 놓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 정화를 갖고 그러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보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도 기다리고 님에게 어울릴 만한 보물도 기다린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조국 왕복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용우님의 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점 찾기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뭐였는지, 김소월의 맑은 노래였고, 한용우님에도 맑은 노래, 2개 다 맑은 노래였는데, 자,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화자에게 삶에 대한 허무감이 있었나요? 둘 다, 두 시에 허무감이 있나요? 아니죠. 그쵸? 어디에는 나타났어요? 님의 노래, 김소월에는 나타났지만 맑은 노래가 허무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였냐면 맑은 노래를 가지고 내가 위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맑은 노래가 들리지 않으니까 허무감을 불러일으켰죠. 그쵸? 그러니까 허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로 하여금 자신을 임과 동일시한다. 자, 동일시, 화자와 내가 같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님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자, 기대하는 바를 맑은 노래로 님에게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내가 불렀나요? 님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내가 부른 건가요? 아니죠. 한번 볼게요. 김소월의 맑은 노래는 내가 그 맑은 노래로, 님이 불러준 맑은 노래로 위안과 안정을 받았다가 그 노래가 들리지 않으니까 허무했고, 한용우님의 맑은 노래는 내가 그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재회, 독립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노래로서 재회와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화자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게 한다. 자, 미래지향적인 게 있나요? 자, 김소월에서는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지향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5번. 자,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자, 김소월 시에서도 부정적 현실, 님이 없는 부재에 대한 그런
부적적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게 님의 노래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내 지금 힘든 상황을 님이 오지 않아서 술을 놓으면서 기다리면서 맑은 노래로서 그것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적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네요. 그러니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볼게. A와 B 모두 1, 2, 3번에는 나와 있고 4번에는 A는 B와 달리, 그러니까 A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B는 A와 달리, 그랬으니까 B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A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이 부분이었고 B는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비밀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거의 공통점 볼게요. 자, 모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 A에만 나타나죠. B에 없죠. 그쵸?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A에만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 A와 B는 모두 회의적인 표현의 반복이다. 회의적입니까? 또 냉소적입니까? 자, 한용운 시에서는 회의적이지 않았죠. 독립이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모두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대응이다. 자, 화자의 비판적, 화자의 비판적 대응, 비판하고 있나요? 다 그 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나요? 아니죠. 그쵸? 힘든 현실이지만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볼 수 없죠.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A, B와 달리 A죠. 자, 그러면 A는 B에는 없고 A에는 과거와 현재 상황을 교차했다. 자, A에 자, 이 부분 볼게요. 여기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는 시간적 흐름이 나타났다 했죠. 기억하시죠? 자, 다섯 번째 넘어갈게요. B는 A와 달리, A에는 없지만 B에는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순된 태도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다. 자, 모순적 태도 있어요? B에. 그쵸?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적 태도가 있고 이것은 결국 소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다 라고 설명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이요? 5번. 맞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서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보기는 내가 그 작품을 몰라도 이 보기에서 제시한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 보기 지문에서 그렇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절대 아닌데 라고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지문에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약해 봤더니 결국 요약을 해봤더니 김소월과 한용운의 공통적인 것은 님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서름, 아픔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소월은 님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사귀며 감내하면서 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한용운은 재회의 당위성 꼭 만날 수 있다라고 기대면서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은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한용운은 다시 만날 대상으로 본다라고 보기에서 제시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내용의 가나를 비교해서 분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적한 잠자리에 눕는다. 이것은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다. 님의 부재를 나타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을 위해 지은 심의, 도포, 자리옷은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결과물이다. 내가 님에게 줄 옷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물 맞고. 자, 세 번째,
긴 날을 문 밖에서 노래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술을 놓는 것, 이 두 개는 다 님의 부재 속에서도 현재의 아픔을 감내하게 한다. 맞나요? 맞죠? 그쵸? 네. 수 놓는 것이 현실의 아픔을 감내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떠난 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를 나타냅니까? 그쵸? 자, 떠난 님이 돌아오지 못한 슬픈 미래를 나타낸다?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은 님이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올 거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픈 미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보입니다. 5번까지 그래도 가봐야 되겠죠. 자, 5번에 남김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님의 노래, 그것이 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화자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라고 말했고, 나에서는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님과의 재회를 바라는 화자의 기다림이다. 자, 님의 부재, 남김없이 잃어버린 건 님의 부재, 그 다음에 화자의 허무감, 그 다음에 나의 손때가 계속 묻어있는 것은 화자를 기다리는 거죠. 화자를 기다린다? 그쵸? 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재회를 바라고 있는 거죠. 화자의 마음이 재회를 바란다 라는 뜻이니까 맞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 문제 3번에서는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슬픈 미래를 표현했다 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나 지문에서 슬픈 미래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문제는 다 끝났지만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 EBS에서 제공한 것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 중에서입니다. 수능형의 어떤 문제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고 다시 한번 다진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 아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수의 비밀에서 역설은 이라면서 우리 역설적인 표현을 쓴 부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자, 자기 행동을 지연시켰다 이거 설명했었죠.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자, 술을 놓으면서 자기 정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것도 설명됐잖아요.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적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감상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시 감상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 이것은 그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맞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짓다가 놓아두고 자, 이것은 이미 부재한다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거 설명했었죠? 그쵸? 맞죠? 이것도 확실하네요. 자,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 이것은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자, 여기에서 보기에서 지문한 겁니다. 보기를 알면 8, 90%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체적 선택이었느냐 이 지문이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게 주체적 선택이었냐라는 거죠. 아니었죠. 그쵸? 그러면 주체적 선택이 나타난 부분은 뭐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였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답해 볼게요. 들리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뭐였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잖아요. 내가 그 주머니를 계속 짓고 싶기 때문에 다 완성해서 짓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까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주체적 선택을 했고 극복 의지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 내서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 이것은 결국 자기 정화의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확실하죠. 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님이 없는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뭔가 주체적 선택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 맞죠? 이것도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답은 3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 지문,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확실하게 1, 2, 3, 4, 5 중에서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잘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차시 수업 현대시 1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애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 보면서 영상도 확인해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현대시 2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